SK 하이닉스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SK 하이닉스를 보는 기준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SK 하이닉스를 이야기할 때 대부분 HBM, 엔비디아, AI 반도체 이 세 단어가 계속 따라붙었죠. 그런데 오늘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야 합니다. 이제 SK하이닉스는 단순히 엔비디아의 메모리를 공급하는 회사 이 정도로만 보면 너무 좁습니다. 오늘 봐야 할 건 이겁니다.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다음 AI 인프라를 같이 맞춰가는 회사가 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 차이가 정말 큽니다. 제품을 납품하는 회사와 미래 로드맵을 같이 준비하는 회사는 시장에서 받는 평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엔비디아와 SK하이닉스의 장기 기술 파트너십은 그냥 좋은 뉴스 하나로 끝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AI 시대에서 메모리 회사의 위치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예전에는 이렇게 봤습니다. 엔비디아가 GPU를 만들고 SK하이닉스가 그 옆에 들어가는 HBM을 공급한다. 이 정도로 보는 분들이 많았죠. 그런데 이번 협력은 단순 공급보다 훨씬 넓습니다. AI 팩토리, AI 슈퍼컴퓨터, CPU, AI PC, 로봇 컴퓨팅 플랫폼까지 이야기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이 데이터 센터 서버 하나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보유자들이 환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AI 팩토리라는 말도 쉽게 풀어보면 좋습니다. 예전 공장은 자동차를 만들고 스마트폰을 만들고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공장은 AI 서비스를 만들고 AI 계산을 처리하고 AI 모델을 돌리는 공간이 됩니다. 그게 AI 팩토리예요. 그 안에서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움직입니다. 데이터가 움직이려면 계산하는 칩만 좋아서는 안 됩니다. 그 옆에서 데이터를 빠르게 읽고 넘기고 저장하고 다시 불러오는 메모리가 같이 받쳐줘야 해요. 아무리 강력한 엔진이 있어도 연료가 제때 들어오지 않으면 차가 빨리 못 가잖아요. AI도 비슷합니다. GPU가 아무리 좋아도 메모리가 데이터를 제때 밀어주지 못하면 성능은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SK하이닉스와 장기 협력을 맺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신호입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다음 세대 AI 시스템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팔리는 제품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베라루빈 AI 슈퍼컴퓨터, 베라 CPU, AI PC, 로봇 플랫폼까지 준비하려면 각각의 시스템에 맞는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걸 그때그때 주문해서 맞출 수는 없어요. 메모리는 개발 시간이 길고 제조 난도도 높고 투자비도 큽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미래 제품 로드맵에 맞춰 SK하이닉스와 미리 같이 움직이려는 겁니다. 이건 그냥 거래처 관계가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 관계에 가깝습니다. SK하이닉스 주주 입장에서 이 부분을 꼭 봐야 합니다. 시장이 기업을 평가할 때 단순히 많이 판다만 보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파느냐, 얼마나 오래 파느냐, 고객사의 미래 제품 안에 얼마나 깊게 들어가 있느냐를 봅니다.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인프라 로드맵 안에 계속 들어간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단기 주문이 아니라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보유자 입장에서는 주가가 하루 흔들리는 것보다 이 관계가 얼마나 깊어지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가격은 흔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고객사와의 위치가 깊어지면 시장은 다시 그 회사를 보게 됩니다. 이번 협력에서 더 흥미로운 건 AI가 데이터 센터 안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AI는 이제 PC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로봇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말하는 퍼스널 AI, 피지컬 AI 흐름이 바로 이 방향이에요. AI가 PC 안으로 들어가면 개인 기기에서도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해야 합니다. AI가 로봇 안으로 들어가면 로봇은 주변 환경을 보고 판단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AI가 공장 안으로 들어가면 기계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읽고 분량을 잡고 생산 효율을 높여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메모리는 계속 필요합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의 미래가 데이터 센터 하나에만 묶여있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원고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SK하이닉스는 이제 HBM 하나만 보고 끝낼 회사가 아닙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커져도 필요하고 AI PC가 커져도 필요하고 로봇과 산업용 AI가 커져도 다시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제품마다 필요한 메모리는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곳은 고성능이 중요하고 어떤 곳은 저전력이 중요하고 어떤 곳은 안정성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방향은 하나입니다. AI가 더 넓어질수록 더 많은 데이터가 생기고 더 빠르게 처리해야 하고 그때마다 메모리의 역할은 커집니다. SK하이닉스가 이 길목에 서 있다는 점이 주주들이 기대할 수 있는 진짜 이유예요. 또 하나 봐야 할 건 제조와 설계에도 AI가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이번 협력은 메모리 제품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엔비디아의 AI 기술을 활용해 반도체 설계와 제조 공정에도 AI를 적용하는 흐름이 들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SK 하이닉스가 AI를 파는 쪽의 수혜만 받는 게 아니라 AI를 이용해 자기 공장과 설계도 더 똑똑하게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도체 공정은 복잡합니다. 작은 변수 하나가 수율과 생산성에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AI 시뮬레이션, 디지털 트윈, 공정 최적화가 더 정교해지면 미래에는 공장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장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엔비디아 SK 하이닉스 협력은 두 갈래로 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바깥으로 나가는 성장입니다. AI 팩토리, AI 슈퍼컴퓨터, CPU, PC, 로봇까지 SK 하이닉스 메모리가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이 넓어지는 흐름이죠. 두 번째는 안으로 들어오는 변화입니다. AI를 이용해 반도체 설계와 제조 자체를 더 고도화하는 흐름입니다. 밖으로는 고객 시장이 넓어지고 안으로는 생산과 기술 경쟁력이 더 중요해지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움직이면 SK 하이닉스는 단순히 많이 파는 회사가 아니라 AI 시대에 맞춰 스스로도 진화하는 회사로 보일 수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이 뉴스 하나만 보고 무조건 올라간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시장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죠. 기대가 큰 만큼 실제 결과도 확인하려고 할 겁니다. 공동 개발이 실제 제품으로 이어지는지, 고객사 일정에 맞춰 공급이 되는지, 차세대 메모리에서 경쟁사보다 앞선 위치를 유지하는지, 그리고 이 협력이 실적에 얼마나 반영되는지 봐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SK 하이닉스가 그 확인을 받을 만한 무대에 올라섰다는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회사는 아무 기대도 없는 회사가 아닙니다. 큰 고객사가 미래를 같이 준비하자고 부르는 회사입니다. SK 하이닉스는 지금 그 위치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질문을 해야 할까요? 이제 질문은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공급하느냐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엔비디아의 다음 AI 시스템 안에서 SK 하이닉스의 역할이 얼마나 깊어질까? AI가 데이터 센터에서 PC와 로봇으로 넓어질 때 SK 하이닉스가 어느 시장까지 따라갈 수 있을까? 이번 장기 협력이 단기 수주가 아니라 장기 실적 신뢰로 이어질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돈이 SK 하이닉스 한 종목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한국 반도체 전체로 번질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SK 하이닉스는 더 이상 엔비디아 옆에 붙는 단순 공급사로만 볼 회사가 아닙니다. 엔비디아의 AI 팩토리, 차세대 AI 슈퍼컴퓨터, AI PC, 로봇 플랫폼까지 이어지는 흐름 안에서 다음 세대 메모리를 같이 준비하는 회사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이건 주주 입장에서 굉장히 설레는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AI가 커질수록 데이터는 더 많이 움직이고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메모리의 병목은 더 커지고 그 병목을 풀어줄 회사의 가치는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SK 하이닉스가 바로 그 길목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단순히 좋은 뉴스 나왔다 해서 끝내면 안 됩니다. 이제 봐야 할 건 이 협력이 SK 하이닉스의 목표가와 추가 상승 여력을 어디까지 다시 열어줄 수 있느냐입니다. 목표가는 숫자로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엔비디아와의 협력이 실제 제품으로 이어지고 AI 팩토리와 PC, 로봇 시장까지 확장되고 한국 반도체 밸류체인 전체로 돈이 번질 때 그 숫자가 시장에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자료가 바로 SK 하이닉스 이후 다음 돈의 길목을 확인하는 자료예요. 이 자료는 단순히 SK 하이닉스가 좋으니까 이것도 사세요, 이런 자료가 아닙니다. 오늘처럼 엔비디아와 SK 하이닉스의 장기 협력 이슈가 나왔을 때 그 돈이 한국 시장에서 어디로 번질 수 있는지 미리 펼쳐놓고 보는 자료예요. SK 하이닉스가 다시 시장의 중심으로 올라오면 그 다음에는 항상 이런 질문이 따라옵니다. 삼성전자도 같이 움직일까? 한미반도체 같은 장비주는 다시 반응할까? 후공정과 패키징 쪽에도 돈이 붙을까? AI 데이터 센터가 커지면 전력 인프라도 같이 갈까? 코스피 전체로 돈이 번질 수 있을까? 이걸 그때그때 뉴스 보고 급하게 찾으면 늦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길목을 정리해두는 게 중요해요. 이번 자료 안에는 실명 관찰 종목 41개, 섹터 7개, 타점 기준 4개, 매매전 체크 10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실명 관찰 종목 41개는 SK 하이닉스 이후에 돈이 이동할 수 있는 후보들을 정리한 겁니다.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 AI 인프라의 중심에서 계속 힘을 받으면 그 돈이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대형주로 이어지는지, 한미 반도체 같은 HBM 장비주로 넘어가는지, HPSP 같은 장비주가 같이 반응하는지, 리노공업 ISC 같은 후공정 쪽으로 번지는지, HD 현대일렉트릭, LS 일렉트릭 같은 전력 인프라까지 확산되는지 같이 보는 거예요. 섹터 7개는 그 돈의 확산 경로를 보는 지도에 가깝습니다. 반도체 대형주, 전력 인프라,
반도체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증권 금융, 자동차 자율주행, 저평가 대형주 이렇게 시장에서 돈이 움직일 수 있는 길을 나눠서 보는 겁니다. 엔비디아와 SK 하이닉스의 협력이 AI 팩토리, CPU, PC, 로봇까지 넓어진다면 돈도 SK 하이닉스 한 종목에만 머무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에서 시작된 돈이 장비, 소재, 후공정, 전력 인프라, 자율주행까지 어디로 번지는지 봐야 진짜 큰 흐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타점 기준 4개도 꼭 필요합니다. 좋은 뉴스가 나왔다고 아무 자리에서나 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돌파, 눌림, 회복, 과열 회피 이 4가지 기준으로 보게 정리했습니다. 강하게 올라갈 때는 진짜 돈이 붙은 돌파인지 봐야 하고요. 잠깐 눌릴 때는 기준 가격을 지키면서 쉬어가는 건지 봐야 합니다. 흔들린 뒤 다시 올라올 때는 거래 대금이 붙는 회복인지 봐야 하고요. 이미 뉴스가 너무 퍼져서 사람들이 뒤늦게 몰리는 자리는 과열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좋은 회사와 좋은 매수 자리는 다릅니다. 이걸 구분해야 오래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 전 체크 10가지도 꼭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엔비디아 뉴스에만 끌려 들어가는 건 아닌지, 좋은 회사라는 이유로 가격을 안 보고 있는 건 아닌지, 거래 대금이 실제로 붙고 있는지, 기관이나 외국인 성격의 자금이 돌아오는지, 섹터 전체로 돈이 번지는지, 손절이나 비중 축소 기준은 있는지, 분할 진입 계획은 있는지, 내 투자 기간이 단기인지 중장기인지, 나중에 복귀할 수 있는 매매인지 한 번은 체크해야 합니다. 오늘 같은 이슈는 마음이 뜨거워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투자에서는 뜨거운 마음과 차가운 기준이 같이 있어야 합니다. 이 자료는 바로 그 기준을 잡기 위한 자료예요. 자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파란색 링크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구독 완료 이렇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파란색 링크로 들어가시면 자료 신청하실 수 있게 준비해 두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정리한 자료 제목은 바로 코스피 2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입니다. 이 자료는 그냥 한 번 보고 끝나는 요약본이 아니라 SK 하이닉스 같은 AI 메모리 대형주 이후 시장의 돈이 어디로 움직일 수 있는지 이북 형태로 차근차근 학습할 수 있게 정리해둔 자료예요. 코스피 시대 흐름 정리 자료부터 AI 주식 보조지표 템플릿, 지표 사용 설명서, 시장 모니터링 대시보드, AI 종목 스크리닝 리스트, 투자 체크리스트와 원칙 카드, 섹터 테마 분석 자료, 실전 매매 기록 템플릿까지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댓글 중에 이런 말씀을 주신 분들이 있었어요. 내용 좋은 건 알겠는데 직장 생활하면서 이걸 매일 다 확인하기는 어렵다. 맞습니다. SK 하이닉스 하나만 봐도 미국 반도체, 엔비디아, AI 인프라, 환율, 금리, 코스피, 삼성전자와 한미반도체 흐름, 장비주와 후공정, 전력 인프라까지 같이 봐야 하잖아요. 이걸 매일 전부 챙기는 건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 자료를 조금 더 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 공간도 따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대형주,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 매매 전 체크리스트, 지표 사용 설명서 같은 자료들을 한 곳에서 보기 쉽게 정리해드리려는 흐름이에요. 다만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수, 매도 찍어주는 리딩방이 아니고요. 수익을 보장하는 방도 아닙니다. 영상에서 말씀드린 자료와 SK 하이닉스 대응 기준, 반도체 섹터 흐름, 장중 체크 포인트를 조금 더 편하게 모아보실 수 있게 준비하는 자료방에 가깝습니다. 이 부분도 필요하신 분들은 방금 말씀드린 자료 신청과 같은 방식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구독 완료 남겨주신 다음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파란색 링크로 신청해 주시면 자료와 함께 소통방 링크도 순차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혼자서 매일 시장을 다 챙기기 어려우셨던 분들은 편하신 방법으로 도움받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엔비디아와 SK 하이닉스의 장기 협력이 HBM을 넘어 AI 팩토리, CPU, PC, 로봇, 그리고 한국 반도체 밸류체인으로 어떻게 번질 수 있을지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이제 단순 공급사로만 볼 회사가 아닙니다. AI 인프라가 커질수록 엔비디아의 다음 로드맵 안에서 다시 가장 먼저 이름이 불릴 수 있는 회사입니다. 이 흐름이 실제 돈의 이동으로 이어지는지 차분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